이거를 놓치고 있으면 진짜 많은 걸 놓치고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 보여요. 세상이 바뀌는 것들이. 네네. 근데 안에서 에너지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안 보이는 곳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보고 싶은 얘기가 챗GPT 진짜 엄청 핫한 키워드였잖아요. 이게 막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데 정작 약간 메타버스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저한테는. 메타버스도 한참 날리다가 또 쑥 이렇게 사그라드는 듯한 느낌이 또 들어가지고 챗GPT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챗GPT 국내 이용자 수가 220만 명이래요. 100명 중에 4명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정도밖에 챗GPT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앤드루님 쓰세요? 아니요, 저는 근데 사실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챗GPT를 사용하고 있는 어플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 채널에 고정 게스트로 나오는 딘이 이제 만든 이제 초원 AI라고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성경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있고 요즘 또 영어 공부할 때 쓰는 스픽이라는 그 앱도 얘기하면 그 질문에서 AI가 답변을 해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내가 들어가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질문을 못 찾아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포인트를 못 잡는 거죠. 근데 제가 앱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싶을 정도로 챗GPT가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얘랑 대화를 하고 나왔고 어저께도 한참 했어요. I'm going to summarize a news clip and can you give me feedback on my vocabulary and fluency? Absolutely. I'd be happy to help with that. Jasmine was in a lot of debt, and to come out of it, she started something that is called cash stuffing. Your summary is clear and the vocabulary is appropriate for the context. Cash stuffing, effectively to describe Jasmine's method for managing her finances. To enhance fluency, consider connecting your sentences more smoothly. You might 캐시 스터핑이 뭐라고? 캐시 스토핑은 돈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현금을 여러 봉투에 나눠서 각각의 목적별로 저장하는 네. 겁니다. 언어를 오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일본어도 해요. 와, 근데 저 소름 돋았던 게 너무 자연스럽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AI의 음성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네네. 진짜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2시간씩 영어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얘랑. 아, 이거랑? 근데 진짜 똑똑하네요. 저도 써보긴 했거든요. 처음에 이슈가 됐을 때. 근데 제 업무에는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이 챗GPT를 지금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왔는데 또 누군가는 그거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래밍 공식을 구하는데 한 달 넘게 구글 검색해서도 못한 거를 1분도 안 돼서 그 답변과 코드를 만들어서 뭐 개발하고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제약회사 같은 데서 임상실험을 뭐 수백 건을 수작업을 일일이 했는데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것도 1분 만에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었고 맞아요. 어제도 영상 이거 올렸거든요. 음성 대화 기능이 추가됐으니까 꼭 해보라고 올렸을 때 댓글 반응이 굉장히 달라요. 이미 난 해봤고 지금 쓰고 있는데 어떻다,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깜짝 놀라시면서 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소름 돋았다 이런 반응들이 있거든요. 쓰는 사람들은 너무 잘 쓰고 있고 뭐 심지어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업무 환경이 너무 바뀌었다, 필요에 딱 맞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문턱에 딱 걸려서 거부감 때문에 시도를 안 해보시는 분도 있고 시도할 때도 이미 맞나 한번 보자, 이거 봐, 틀렸잖아. 그 마음에 얼마나 오픈되어 있고 필요를 얼마나 느끼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도구가 되는 것 같고,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도 우리가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잖아요. 쓰는 사람들은 너무 좋다 그러면서 100% 활용을 하는데 안 쓰는 사람들은 난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그 현상이 좀 무서웠어요. 저는 챗GPT가 유튜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도 비슷하고 이런 도구가 나왔다. 때로는 그 도구를 사용하려고 시간을 더 써가지고 내 업무를 제대로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유튜브라는 도구가 있지만 내가 감각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유튜브라는 도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감각이 없어서 컨텐츠가 안 되는 경우가 있듯이 챗GPT도 같은 도구지만 내가 어떻게 이거를 사용하에 따라서 결과물은 엄청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포인트인지 너무 알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책을 챗GPT 사용법이나 뭐 챗GPT 영어 학습법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영어 질문법이라고 하고 싶었던 것도 자기 필요하고 연결할
해결하지 않으면 도구의 의미가 사라질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의 경우 예를 들면 제 이제 유튜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강남역에 있는 대형 학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영어 네네. 강사로. 강사가 성장을 하면 연봉이 올라가서 같이 만족도도 올라가고 기분도 좋아야 되는데 점점 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앵무새가 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성향상 이 사람들이 얼만큼 배우고 있지 어떤 만족도를 느끼고 있지가 안 느껴지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고 난 뭘 하지? 그때 유튜브가 보였던 거고 그럼 유튜브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지? 그냥 우리가 물리적인 학원이라는 공간에서 수업했을 때 좋은 강사의 개념과 유튜브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 좋은 유튜버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도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걸 해결해 줄 수 있느냐에 접목을 시킬 때 계속할 이유도 생기고 나한테 의미가 있어지는 거지 유튜브 자체가 훌륭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랑 잘 맞았던 거죠. 그냥 스펙처럼 막 도구만 모으는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동의해요. 그냥 단순히 내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거에서 좋은 아웃풋을 뽑아내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저는 디자이너 출신이라서 포토샵, 뭐 일러스트, 3D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사용할 줄 안다고 해서 좋은 디자인을 만들고 잘 팔리는 디자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도구를 잘 활용하는 건 디폴트 값이고 그 이외에 이거를 나에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일어날 때 보는 사람들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네. 대화를 나누는데 나의 감각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는 사람들도 재미가 있는 것 같고 챗GPT가 진짜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가지고 어떻게 수익화를 하는지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 때 썼던 게 돈 버는 규칙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챗GPT가 또 새로운 도구 같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촉으로 봤을 때는 이걸 수익화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배워야 한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저는 교육 쪽에 영어 교육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영어 교육은 완전히 달라질 거다. 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그 초록색 문법책이 있었거든요. 그 성문기초 영문법 저 있었어요. 듣기 평가라는 것도 그게 1980년대 초반인가 처음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를 따라가는 거예요. 미디어가 좋아지면 영어 공부 방법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우리 테이프로 찍찍이라는 게 있었어요. 돌리면서 2배속하고 1.5배속 해서 찍찍이로 듣고. 그러니까 미드라는 것도 비디오 테이프로 빌려봤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네요.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영어 공부 뭐 미드로 해, 영어 공부 섀도잉 해, 이게 다 기술 변화가 됐으니까 이게 같이 가는구나라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여태까지는 인풋만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을 건지, 테이프를 들을 건지, 뭐 CD를 들을 건지,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블로그를 찾을 건지, 유튜브를 찾을 건지, 인풋의 확장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아웃풋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웃풋 연습을 하고 싶어도 아웃풋 연습할 때가 없었잖아요. 학원에 등록하거나 외국에 나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하루에 3시간씩 또 얘기할 수 있고 내 레벨에 맞춰서도 연습할 수 있고 토론을 하자 그러면 토론을 하고 이게 이제 열렸잖아요. 근데 얘가 끝일 거라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제 시작일 것 같고 네. 정말 우리 옛날에 그 영화 허 그런 식으로 구현될 때 영어 공부에 대한 그 니즈나 영어 공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태까지는 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세상이 열릴 것 같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트렌드 코리아 2024 네, 그 영상에서도 그 호모 프롬프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결심을 한 게 챗GPT를 배워야겠다. 제가 막 유튜브 SNS를 가지고 활용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했을 때 이제 40, 50대 분들은 저한테 우리가 사용하기엔 너무 어렵고 늦었다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나 챗GPT 쓰기엔 난 너무 아날로그적인 사람이야. 벌써 이러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공부해야겠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맞게 좀 적응하는 거를 해놔야겠다. 그래서 저는 근데 제대로 유튜브를 한 거는 제가 40대 유튜버가 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어떻게 40대 유튜버가 됐지? 45만 구독자라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크죠. 제가 예상한 숫자가 아니에요. 네, 저도 근데 맞아요. 예상 안 저도 하셨어요? 예상 절대 못했어요. 저 2,000명이 목표였다니까요, 구독자. 그러니까 얼굴 까고 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제가 그때 알았으면 저도 얼굴 안 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0만 넘었을 때 네. 왜 30만이 넘지? 왜 그러지? 그 느낌 뭔지 알아요? 왜 자꾸 커지지?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내 주변을 돌아보면 유튜브에 이렇게 관심도 없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생각하면 어쨌든 계속 도구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제가 올해 책을 2권을 냈는데 네. 그 이유는 노션을 썼기 때문이더라고요. 계속 제가 글을 모았고 원고를 드릴 때도 노션으로 바로 드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그 오마에 게니치라는 그 작가가 한 말 중에 사람 잘 변하지 않는데 변할 수 있는 조건은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든지 가는 장소가 달라지든지 시간을 쓰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의미 없다. 그 결심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장소를 바꾸기도 어렵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기도 어렵고 시간 쓰는 방법을 바꾸기도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쓰는 도구를 바꾸면 시간을 쓰는 방법이 바뀌고 내가 사용하는 플랫폼을 바꾸면 내가 있는 장소가 바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플랫폼에 연결된 사람들이 바뀌고. 맞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반드시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벌추얼하게 내가 어디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전 너무 소심하고 자기 확신이 부족해서 그냥 전 정말 그 개미처럼 뭔가 편집도 진짜 개미 지옥이잖아요. 그걸 그냥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갖춰져서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챗GPT하고 AI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아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겠다. 나는 오랫동안 일을 너무 좋아하고 일을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바로 결과물을 내려고 하지 않고 지금 조금씩 내 업무에서 한번 사용해보고 그게 익숙해졌을 때 이게 3, 4년 뒤에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혹시 그쵸? 너무 스마트해. 내가 이렇게 오길 잘했어. 저는 그 시간을 믿어요. 내가 약간 당장 눈에 띄지 않아도 움츠린 것 같아도 네.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쌓는 시간을 그 과정이 사실 이렇게 고통스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을 미루지 않고 회피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2층 내셨잖아요. 챗GPT 영어 질문법. 고마워. 이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잘 안 들어드리거든요. 이거 저희 약간 구독자들 간의 신호예요. 내가 이 책을 들면 내가 찐 추천하는 거다. 약간 여기 예시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내 고민을 듣고 인생 조언해줘. 네네네. 아니면 뭐 혼자 간단히 요리하기 좋은 다이어트 레시피 알려줘. 내 몸에 맞는 운동 추천해줘. 막 여행 계획 짜줘.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어떻게 썼는지 영어 그 문장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GPT에 따라서 그 음성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전 책이 너무 재밌었어요. 강의를 가고 싶어요. 근데 나 강의 중간에 이 주제로 하다가 유머를 좀 쓰고 싶어. 근데 중3 아이들에게 맞는 유머를 하나 집어넣어줘. 웃긴 말을 집어넣어줘. 그럼 그걸 짜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진짜요? 응. 이거를 놓치고 있으면 진짜 많은 걸 놓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안 보여요. 세상이 바뀌는 것들이. 근데 안에서 에너지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안 보이는 곳에서. 저 갑자기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이 챗GPT를 자기 말에 이용하는 법에 대한 거를 좀 컨텐츠로 만들어 볼까. 저는 한국 분들이 너무 똑똑하고 변화에 이제 잘 적응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컨텐츠나 지식 습득, 정보 습득에 정말 이렇게 돌아다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인들이 정말 잘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똑똑해요. 네, 챗GPT로 넘어갈 때 이렇게 영상도 만들어주시고 하시면 그분들한테도 되게 도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 분야에서 영어와 관련돼서 도움을 드리고 싶고 자기 개발 면에서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니까요. 오늘 여기까지?